이제 임신을 부르는 생활 습관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릴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자도 마찬가지고 난자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그럼 앞으로 하나씩 좀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잘 먹자. 잘 먹자의 기본 원칙은 하루 3번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식을 드시면 되는데 성인 여성이 하루에 필요한 섭취 열량은 대략적으로는 1800에서 2000kcal 정도가 되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이제 뭐 55%, 15에서 20%, 20에서 25% 정도 이렇게 분배해서 칼로리는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설명을 좀 드릴게요. 탄수화물은 이제 통곡물이나 잡곡의 비율을 높여서 섭취를 하는 게 좋고 초콜릿이나 음료수 등의 당류는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뭐 콜라나 사이다나 주스 같은 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음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커피보다도 임신에 더 안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시험관을 하거나 임신 시도를 할 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당이 너무 올라갈 수가 있어서 200에서 300g 넘지 않도록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은 총 필요한 양의 50에서 60% 정도 섭취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육류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적당량의 달걀이나 유제품,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된 어패류 뭐 이런 것들 같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식품도 같이 섭취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은 이제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비중을 줄이고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불포화지방산이 더 좋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 식품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뭐 감자튀김이나 이제 이런 음식들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포함된 음식을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이라 하더라도 지방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 해조류 같은 것들은 이제 영양가가 높고 당지수 낮은 그런 종류로 충분하게 섭취하는 게 좋고, 견과류나 과일은 섭취를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너무 과다하지 않게 드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셀레늄이 들어있는 견과류들, 너트류들이 있는데 특히 남성에서 좀 좋은데 너무 많이 드시면 이게 견과류는 열량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적당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제가 항상 이제 엽산은 꼭 드시냐고 여쭤보는데 처음 오셨을 때 그래서 엽산은 꼭 드셔야 되고, 그 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비타민 D, 그 다음에 뭐 오메가3도 같이 드시면 좋고, 그래서 항산화제로 아세틸시스테인이나 멜라토닌, 아르기닌, 이노시톨, 카르니틴, 셀레늄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다 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다 드시라는 건 아니고 이제 각자 좀 필요한 거에 이제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진료실에서 주치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나한테 어떤 영양제가 좀 필요할지 결정해서 이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멀티푸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임신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인터넷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멀티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 통곡물, 야채 많이 드시면 좋고, 그리고 생선, 콩류 이렇게가 임신에 좋은 식품들인데 생선 같은 경우는 좋기는 한데 우리가 참치나 대방어 같은 막 큰 생선 있잖아요. 그런 생선들은 중금속 이슈가 있어요. 중금속은 또 임신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생선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기는 하고, 그리고 콩류도 좋은데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여성 호르몬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에 좋은 것도 있지만
자궁내막증이나 뭐 근종이나 이런 그 여성 호르몬에 반응해서 안 좋아질 수 있는 혹이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드실 때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자, 이제 다음은 잘 자자인데 남성에서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호르몬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생식기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이제 떨어진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식기 자극이 조금 잘 안 되면서 가입 능력이 감소하는 이제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 여성에서는 이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서 난자질이나 난자 성숙도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원래는 낮에는 깨있고 밤에는 자게 하는 그런 이제 생체 주기를 관장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난자 질이나 성숙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여성에서는 특히 또 수면 부족이 임신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운동. 너무 마르거나 비만한 여성에서는 임신율이 감소하고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배란 장애가 있어서 생리불순이 있는 여성에서 체중이 좀 과도한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 체중을 감량하면 배란 기능이 회복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비만인 경우에는 임신 중에 합병증 발생 가능을 높이는데 대표적으로 뭐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성 당뇨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수가 있어서 사실은 비만하신 분들은 제가 좀 이렇게 체중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임신을 하자, 우리가 무조건 임신을 빨리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진료제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남성에서도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에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서 정액의 양이나 정자 수가 감소하게 돼서 남성도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요거는 사실 WHO에서 권고가 되는 내용이에요. 숨이 살짝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 천천히 걷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약간은 숨이 차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걷기, 가볍게 뛰기, 자전거 이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남성에서는 또 자전거가 그 고환 온도를 조금 올릴 수가 있어서 자전거보다는 그냥 뭐 빠르게 걷기나 이런 거를 좀 더 추천드리기는 하고요. 그래서 주당 150분 이상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5일 이상을 한다면 하루에 30분 이상, 뭐 일주일에 내가 한 3, 4일 정도 할 수 있다 하면은 뭐 50분 이상을 이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체중 감량이 필요한 정도다, 내가 적정 체중을 넘어서서 감량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주당 25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주당 150분의 유산소 운동에다가 주 2회 근력 운동을 추가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거는 여성에서는 무배란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체내에 산화 스트레스를 쌓이게 해서 노화를 촉진한다고 그래요. 요새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운동 너무 많이 하면은 빨리 늙는다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운동은 또 정자나 난자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 적당하게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떤 거를 좀 피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1번 피할 거 담배. 담배는 여성, 남성에서 무조건 안 좋습니다. 무조건 안 좋아서 여성에서는 난임, 그다음에 임신 초기에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이고 그리고 난소 기능을 떨어뜨려요. 난소 기능을 떨어뜨려서 폐경도 더 일찍 올 수가 있고 당연히 임신에 안 좋고, 그리고 남성에서는 정자의 수나 모양,
운동성 모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남성에서도 담배를 피고 계시면 꼭 금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자담배는 괜찮지 않냐, 전자담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무조건 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술은 과도하게 드시는 경우에 남성, 여성 모두에서 이제 가해력에 좀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술 먹으면은, 왜 술 먹으면은 화장실 많이 가잖아요. 술은 이뇨작용을 유발하거든요. 이뇨작용을 유발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임신에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엽산, 아연 같은 것들을 배설시킬 수가 있어서 또 임신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담배는 금연이 맞고요. 술은 이제 뭐 아예 금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주, 과도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가장 진료실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커피 마셔도 돼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저도 커피 없으면 일을 못해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은 무조건, 저는 얼죽아라서 지금도 얼음 있는 거 맨날 먹거든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도 일을 못해요. 그래서 커피 없으면은 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드시는 거 아니면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그냥 드셔도 크게 임신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심한 육체적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아까 그 수면 잘 자자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은 그게 결국에는 생식능력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식기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렇게 몸의 혈류나 이런 게 또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궁으로 가는 혈류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착상이나 뭐 초기 임신의 유지나 뭐 이런 데도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 환경오염 물질, 독성 물질 이런 것들도 임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드라이 클리닝이나 인쇄 이런 거에 사용되는 이제 물질들이 임신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 정자에 더 많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게 인쇄할 때 쓰는 건데, 영수증 있잖아요. 계산하고 받는 영수증, 그때 인쇄해서 주는 그 영수증을 인쇄할 때 이 물질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을 계속 자꾸 들고 다니고 보관해 놓지 마시고 바로 버리세요, 영수증을. 그리고 특히 남자는 더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살충제,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중금속 이런 것들 다 여성, 남성에서 임신이 다 안 좋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미세먼지도 남성, 여성 모두에서 이 가해 능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미세먼지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최대한 외출을 삼가시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는 경우에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을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오늘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참여하셔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